네, 안녕하세요. 윤혜네 TV 교통사고 전문 프로와 함께를 진행하는 양태현입니다. 오늘 또 김진현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개호입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개호 환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간병하는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은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병인 사용 비용이 상당히 많은 고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비용적 측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필요한 치료 비용까지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감당을 하려면은 결국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개호 비용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개호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개괄적으로 하나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프로님,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될 개호에 관련된 내용인데 개호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개호는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말인데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곁에서 돌봐줌, 네. 보살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간호라 간병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이제 의학적인 실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이제 전문인이 이제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개호란 개념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간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간병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제 치료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적극적 손해인데요.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간병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간병의 도움을 받는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네네. 첫째는 신체 장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신 장애. 네네. 일상생활에 이제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간병이 필요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호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시 또는 항시개호 또는 수시개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시는 24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네. 그 다음에 수시는 이제 뭐 1시간부터 약 16시간까지를 수시 개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개호는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성인 여자를 기준해서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자 노임이나 남자 노임 같은데 농촌에는 여자 노임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거주지에 따라서 도시 노임, 농촌 노임에 대한 개호비가 달라지나요? 다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네. 농촌에서 사고 나서 농촌에서 이제 그 여자분이 간병했을 때는 도시보다는 노임이 적습니다. 그렇죠. 간병 비용이 이제 적다고 봐야죠. 네네. 따라서 개호 관련 비용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식물인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병원이 다 도시에 소재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굳이 환자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면은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간병도 당연히 도시에 있는 분이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동촌이라고 해서 농촌 노임을 무조건 개업을 인정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주로 처리를 하나 이런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농촌 시골에서 이제 교통사고 발생해서 응급처치위해서 이제 시골 작은 병원에 걸쳐서 네네. 이송한 다음에 뭐 주변의 대학병원 등등 가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 주거지 시골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식물인간의 경우 네. 이런 그 중증 환자들 경우에는 사실 시골에서 병원에서 다니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이 환자 상태를 봤을 때 네. 결국 도시 인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간병인비 또는 개호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법원 실무에도 실제 농촌에 거주한다 치더라도 네. 환자 상태가 이제 중증이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전신마비 환자 네. 이런 경우에는 도시 인력 노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실제 간병을 하는 간병비 청구권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개인 간병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족이 직접 이제 예. 간병하는 경우도 있지 예.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가지고 간병비 인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 환자 상태를 보고 개업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법원 실무는 네. 환자 상태를 보고 원칙적으로 그 측정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간병비가 이제 보통 평균 10만 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인 네. 간병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간병 비용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 1인 간병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식물인간이더라도 법원에서 1.5인 12시간 2인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도 있는데 네.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무조건 뭐 식물인간이라도 1인 경우 네. 8시간 그 규정을 두고 그 이하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상당히 소송 이해가 아니면 어렵다.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업 비용을 산정한 데 있어서 우리 보통 이제 일시수익 계산할 때는 노임을 가지고 이제 22일간 인정을 계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통 뭐 보험회사에서는 뭐 18일 인정하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실제 개업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 토실령 노임은 22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은 네. 또 대법원 판례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개업비에 대해서는 1년 네. 365일, 네, 네. 30일 네. 예, 그 기준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험회사의 약관상에는 이제 간병비, 가정간호비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약관에 있는 간병비 기준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급수가 이제 상해 급수가 1급, 2급일 때는 네. 60일, 네. 2달. 그 다음에 3, 4급일 때는 네, 네. 30일, 네. 한 달. 네. 그 다음에 5급일 때는 15일치 정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간호비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약관 규정에는 3인 이상의 전문 의사가 식물인간 또는 완전 마비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속인이 있을 경우면 가정간호비를 인정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관성이 규정하는 그 간병비, 가정간호비라는 개념하고 개업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튼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국인 말고 중국 교포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개업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주로 관광 취업 비자인 H2 비자라는 것이 있고 또 재동포 비자인 F4 비자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 비자라는 것도 있는데 F4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에서 활동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H2 비자가 문제가 되는데 H2 비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보통 3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에 가서 6개월 있다가 다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서 국내에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사례를 보면은 국내 3년 동안 국내 단가로 인정했다가 다시 본국에 노임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 인정하고 다시 그 이후에 연명기간까지 다시 국내 3년, 1년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사례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참고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개업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개업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프로와 함께 양태현이었습니다. 김진현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